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꾸로 주광덕 의원이 검찰에 꽂아둔 빨대가 누군지 이걸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이성윤 국장은 오늘 날짜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된 인물입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자인 검찰 고위 간부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인사 대상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자 첫 부분에는 약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란다 라면서 마치 권력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자 내용과 그 진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이 문자의 내용이 위로든 조롱이든 어찌됐든 그 문자를 보낸 당사자는, 그 문자를 받은 당사자는 단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 오늘자로 대전 고검장으로 발령이 된 강남일 대검 차장 한 명에게만 이성윤 국장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강남일 차장이 주광덕 의원에게 곧바로 문자 내용을 알려줬든지, 아니면 강남일 차장이 제3의 인물에게 알려줬고 그 제3의 인물이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빨대가 강남일 차장이든 아니면 제3의 인물이든 주광덕 의원은 이 검찰의 따까리 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검찰 대변인 역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광덕 의원이 검찰에 꽂아놓은 빨대를 통해서 공개하면 안 될,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해 9월 23일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짜장면 또는 한식을 먹으면서 압수수색을 했죠. 당시에 주광덕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이 수사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었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수사검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2차적으로 알 수 있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수사관 또는 다른 검사, 그리고 그 수사검사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지휘 라인에 있던 누군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게 이 학생부인데 그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폭로를 했느냐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부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나섰어요. 그 한영외고 교장, 교사, 교직원들 다 조사를 하고요.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네이스라고도 부르고 나이스라고도 부르죠. 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압수수색해서 이 학생부를 누가 열람했는지, 언제 열람했는지까지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과의 접촉점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을 받아서 누구랑 문자 또는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면은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조차 안 해주고 그냥 묵살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경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건이 검찰발 어떤 비공개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통로가 주광덕 의원이 되고 있는데 이 빨대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광덕 의원이 이번에도 그 문자를 한 명한테만 보냈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여러 명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낸 당사자 이성윤 검찰국장의 말은
이 문자를 강남일 대검 차장 단 한 명에게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주광덕 의원은 첫 부분에 약 올리고 중간에 독서를 하고 세 번째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한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 보낸 문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자 풀버전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땡땡님, 이 차장님이겠죠. 존경하는 차장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장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차장님. 이성윤 올림. 이 문자 어디에 조롱이 있습니까? 자, 이 당사자 문자를 받았다는 이 강남일 차장은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주광덕 의원하고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 들어서는 연락을 한 번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 빨대로 누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펄쩍 뛴 거죠. 만약에 강남일 차장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좌천성 인사라고 해서 대전 고검장으로 간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빨대로 지목이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빨대가 누군지를 찾아야죠.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이 통신영장,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지금 법원에 아예 청구조차 안 해주고 이렇게 묵살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영장 재신청해서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에게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상적으로 실제 그 빨대가 누구지 우리가 뭐 그냥 편한 말로 빨대라고 하지만 범법자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 아니겠습니까? 이 범법자를 수사하는데 검찰이 협조해야죠. 그래야 이 억울한 사람 누명도 벗고 실제 빨대가 누군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